정혜원은 70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한때는 가정의학과 교수로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은퇴 후 삶은 예상보다 공허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신이 단순히 취미 생활이나 여행으로 노년을 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다. 오래된 환자를 돌보는 일이라면 나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자신이 의사로서 보냈던 수십 년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고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기로 했다. 요양보호사는 의료진이 아니라 돌봄을 제공하는 직업이다. 만약 자신이 의사 출신임이 알려진다면 필요 이상으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었고, 혹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요양보호사로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싶었다. 그렇게 정혜원은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수료하고 몇 군데의 기관에 지원한 끝에 박정수라는 80대 남성의 요양보호사로 취직하게 되었다. 박정수는 오랜 세월을 기업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일으켜 한때는 이름 있는 회사의 대표였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이제는 나이가 들어 거동이 불편해졌고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며 가끔씩 찾아올 뿐이었다. 결국 그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요양보호사를 단순한 고용된 노동자로만 여겼다. 이번에는 또 어떤 사람이 왔어요? 박정수의 며느리는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남편이 해외에서 바쁘게 일하는 동안 시아버지를 돌보는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어 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는 일도 마치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연세가 많다고요? 며느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들은 가능한 한 젊고 활기찬 요양보호사를 원했다. 그래야 정수의 기분도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양센터에서 보내준 사람은 70대의 여성이라니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정혜원이 첫 출근을 하던 날, 가족들은 그녀에게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잘 부탁드려요. 며느리는 예의상 그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성의함이 묻어 있었다. 박정수 역시 처음에는 정혜원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아니,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도 되는 거야.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몸이 불편하긴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마치 친구처럼 비슷한 연배라니 어색하기만 했다. 그러나 정혜원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연세가 드셔도 할 수 있는 일은 많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녀는 억지로 환심을 사려 하지도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묵묵히 그를 돌보는 데 집중했다. 처음에는 박정수도 그녀를 무시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태도와 세심한 돌봄이 점점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환자의 상태를 누구보다 빠르게 파악했고 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비록 자신이 의사였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지만 오랜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다. 박정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조금씩 그녀를 신뢰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를 단순한 고용인으로만 대했고 때로는 무례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과연 정혜원은 자신의 과거를 끝까지 숨긴 채 이곳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까? 그녀와 박정수의 관계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이제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다. 정혜원이 박정수의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몇 주가 지나면서 그녀는 나름대로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박정수 역시 처음에는 그녀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의 조용한 배려와 섬세한 돌봄 덕분에 서서히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달랐다.
박정수의 아들 박상민과 며느리 이선영은 처음부터 혜원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박상민은 대기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어 늘 바빴고 아버지의 요양 문제는 온전히 아내 이선영에게 맡겨둔 상태였다. 이선영 역시 시아버지를 직접 돌볼 생각은 없었기에 요양보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녀는 혜원을 마치 하인처럼 대했으며 조금이라도 못마땅한 일이 생기면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나이도 많은데 이런 일 하느라 힘들겠어요. 돈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어느 날 저녁 이선영이 팔짱을 끼고 혜원을 바라보며 쏘아붙였다. 박상민도 곁에서 가볍게 웃으며 거들었다. 그렇겠지. 원래 저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말투에는 혜원을 향한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하지만 혜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은 채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돈 때문이라기보다 제 역할이 필요한 곳에서 일하는 게 보람 있다고 생각해서요. 그녀의 담담한 태도는 이선영의 신경을 더욱 건드렸다. 마치 자신들의 조롱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날 이후 가족들은 혜원을 더욱 무시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말투에서 시작된 무시는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 그녀를 의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어느 날 이선영이 부엌에서 요란하게 서랍을 뒤지며 소리쳤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박상민이 깜짝 놀라 다가왔다. 왜 그래? 냉장고에 있던 한우 세트가 없어졌어. 어제 분명히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없잖아. 이선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혜원을 쳐다보았다. 혹시 요양보호사님이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혜원은 순간 당황했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제가요? 아니면 누가 가져갔겠어요? 우리 가족은 그런 거 손도 안 대는데. 이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박상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우리 집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음식에 손댈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 혜원은 그들의 비난을 묵묵히 들었다. 그리고 한참 후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분실된 거라면 CCTV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녀의 말에 이선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 집에는 방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정작 그녀는 그것을 확인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순간적인 의심과 선입견으로 혜원을 범인으로 몰아갔던 것이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선영은 애써 화제를 돌리며 부엌에서 나갔다. 그녀도 마음 한구석에서 혜원이 도둑일 가능성이 낮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괜히 그녀를 몰아세우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이선영이 다시 화를 냈다. 도대체 왜 거실 서랍에 있던 돈이 없어졌죠? 이번에는 정말로 현금이 사라진 상황이었다. 이선영은 다시 혜원을 의심했다. 설마 그녀는 일부러 말을 흐리며 혜원을 노려보았다. 박상민도 옆에서 눈썹을 찌푸렸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요양보호사님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나 혜원은 이번에도 침착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CCTV를 확인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선영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날 밤 박정수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얼굴로 혜원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의심하는 모양이야. 그 역시 처음에는 혜원을 그저 평범한 요양보호사로 여겼지만 몇 주 동안 그녀와 함께 지내면서 그녀의 태도가 남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정혜원은 절대 남을 헐뜯거나 변명하지 않았고 조용하지만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 자신을 돌보고 있었다. 나도 한때 많은 사람들을 부려봤지만 사람 보는 눈은 있어.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 말에 혜원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전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그녀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오랜 시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불신과 편견을 경험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신분을 끝까지 숨겨야만 했다. 만약 그녀가 의사 출신임이 밝혀진다면 그들은 태도를 바꿀까
아니면 더 큰 의심과 경계의 눈길을 보낼까?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무시당하고 의심받고 경멸받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정수는 처음부터 정혜원을 경계했다. 그에게 요양보호사는 늘 바뀌는 얼굴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젊은 보호사들이 와서 몇 달 채우고 떠났고 일부는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무관심했다. 아무리 돌봐준다고 해도 결국은 돈을 받고 하는 일일 뿐이니 그 이상을 기대하지 않았다. 처음 정혜원이 왔을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이도 많아 보이는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다른 보호사들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그의 곁을 지켰다. 말이 많지도 그렇다고 지나치게 조용하지도 않았다. 하루 종일 딱 필요한 만큼의 대화를 나누고 그가 말하기 싫어하면 가만히 기다려 주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그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듯했다. 노인과 보호사의 대화. 어느 날 박정수가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다. 가슴이 좀 답답해. 요즘 숨도 약간 차고. 보호사들은 보통 이럴 때 이렇게 대답하곤 했다. 병원 가 보셔야겠어요. 물 좀 드실래요? 천천히 숨 쉬어 보세요. 하지만 정혜원의 반응은 달랐다. 혹시 최근에 드시는 혈압약 바꾸셨어요? 그는 눈을 찌푸렸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요즘 어지러움은 없으세요? 곽혜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모르니까 다음 병원 가실 때 그 부분도 말씀드려 보세요. 혈압약이 바뀌면 일시적으로 호흡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녀는 일부러 단순하게 말했다. 하지만 박정수는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경험으로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떠올렸다. 이 사람 정체가 뭐야? 신뢰가 쌓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박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신뢰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소한 것들을 잘 챙겼다. 손톱이 너무 길어 불편해 보이면 조용히 손톱깎이를 가져다 놓았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두툼한 양말을 준비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외로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났다. 이 집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박상민과 이선영은 바빠서 거의 오지 않았고 손주들도 관심이 없었다. 그는 점점 우울해졌다. 그날 저녁 혜원은 말없이 다과를 준비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부드러운 카스텔라 한 조각. 이거 뭐야? 어르신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다. 박정수는 처음에는 버럭 소리를 지르려다 말았다.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이 차 옛날에 내 아내가 좋아하던 건데.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박정수는 그녀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의심하는 가족들. 그러나 가족들은 여전히 그녀를 불신했다. 어느 날 이선영이 남편에게 말했다.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냥 뭔가 수상해. 박상민은 처음에는 웃어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아내의 말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맞아. 보호사가 어떻게 그렇게 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 그들은 조용히 혜원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혈압약 부작용까지 알고 있어? 어떤 때는 말투도 그냥 요양보호사 같지가 않아. 그렇다고 의사 출신은 아니겠지. 이선영은 비웃었다. 설마 의사였으면 우리가 모를 리가 없지. 그러나 그들의 의심은 멈추지 않았다. 혜원의 조심스러운 태도. 혜원은 가족들의 시선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의료 지식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다. 박정수가 건강에 대해 질문할 때도 최대한 평범한 보호사의 수준에서 대답했다. 하지만 가끔은 실수할 때가 있었다. 어르신 허리가 안 좋으시면 허리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박정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보호사가 그런 것까지 아나?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만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요양보호사 교육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가족들의 불신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박상민이 일부러 말을 던졌다. 요양보호사님은 전에는 뭐 하셨나요? 혜원은 가볍게 웃었다. 평범하게 살아왔죠. 평범하게요? 이선영이 끼어들었다. 이상하네. 평범한 분이 이렇게 세심하고 건강관리에 대해 잘 아시다니. 그녀는 혜원의 반응을 살폈다. 혜원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그냥 어르신을 잘 돌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나 가족들은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박정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역시 점점 궁금해졌다. 이 사람 도대체 정체가 뭐야? 혜원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가 들킬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박정수의 가족들은 처음부터 정혜원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반감에서 의심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요양보호사치고 너무 예의 바르고 너무 지적이며 너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다. 그녀의 말투는 거칠지 않았고 감정적으로 쉽게 휩쓸리지도 않았다. 심지어 짜증을 내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일도 거의 없었다. 이선영은 어느 날 남편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통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똑똑할 리가 없어. 박상민은 코웃음을 쳤다. 그래봤자 요양보호사야. 아니야, 뭔가 이상해. 기본적인 교양 수준이 남다르다고. 말투도 그렇고 쓰는 단어도 너무 고급스러워. 처음엔 단순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예상 밖의 행동들. 혜원은 조용하고 과묵했지만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녀의 전문성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박정수가 계단을 오르다가 잠시 휘청였을 때 혜원은 놀라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몸을 지탱해 주었다. 그녀의 손은 정확하게 그의 중심을 잡았고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완벽한 균형을 유지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침착하게 물었다. 박정수는 손을 휘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괜찮다니까. 그러나 그는 속으로 놀랐다. 보통 요양보호사라면 이렇게 민첩하게 반응하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팔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춰가며 안정적으로 부축하는 것은 경험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녀가 자신도 모르게 의료 지식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사람 도대체 뭐지? 가족들의 의심 심화. 가족들은 점점 더 혜원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선영은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일부러 말을 꺼냈다. 요양보호사님, 전에는 무슨 일 하셨어요? 혜원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평범하게요? 이선영은 눈을 가늘게 떴다.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은퇴 후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거든요. 은퇴 후요? 이선영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러면 전에 하시던 일은? 그냥 이것저것 했죠. 혜원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의심하고 있구나. 그녀는 일부러 말을 아꼈다. 박상민도 끼어들었다. 요양보호사님은 뭔가 말투가 다르네요. 보통 요양보호사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던데. 혜원은 웃었다.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가족들은 더 깊이 파고들 수 없었지만 그들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다. 온라인 조사. 그날 밤 이선영은 노트북을 켜고 검색창에 정혜원을 입력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야? 하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검색 범위를 넓혀가며 다양한 키워드로 조사를 했지만 정혜원이라는 이름으로는 특별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하네. 박상민도 옆에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요즘 세상에 SNS도 안 하고 온라인 기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일부러 감추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선영은 찝찝한 기분이 들었다. 설마 신분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녀는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혜원의 신중함. 한편 혜원은
이미 자신이 의심받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신중했다. SNS 사용 금지, 온라인 활동 최소화, 과거 경력을 철저히 감추기.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을 평범한 요양보호사처럼 보이게 했다. 일부러 의료 관련 지식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았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때때로 본능적으로 나오는 행동과 말투는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알았다. 조만간 이 사람들이 나를 더 깊이 조사하려 들겠지. 그녀는 최대한 조용히,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해야 했다. 그러나 그녀의 신중한 태도는 오히려 가족들의 의심을 더욱 키우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의심을 넘어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끝까지 숨길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무렵 이선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뒤흔들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박상민이 깜짝 놀라 부엌에서 뛰어나왔다. 거실 한가운데 이선영은 서랍을 엎어놓고 있었다. 왜 그래? 거실 서랍에 있던 돈이 없어졌어. 현금 100만 원이 사라졌다고. 박상민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곧바로 집 안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집 안에서 사라진 거야? 응, 어제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어. 이선영은 흥분한 상태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 순간 그녀의 시선이 혜원에게 꽂혔다. 혜원은 조용히 소파 옆에서 박정수의 담요를 정리하고 있었다. 설마. 이선영이 혀를 차며 눈을 가늘게 떴다. 이제 보니까 수상한 사람은 한 명뿐이네. 박상민도 순간 말없이 혜원을 바라보았다. 처음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가 여전히 가족들에게 의심받고 있다는 점을 떠올렸다. 혜원은 침착한 표정으로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의심의 화살. 이선영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왔다. 요양보호사님, 어제도 여기 계셨죠?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 혹시 보셨어요? 짧은 대답,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하지만 이선영은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어쩐지 뭔가 숨기고 있더라니. 역시 돈이 필요했던 거 아냐? 박상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요즘 계속 요양보호사님을 의심했는데 설마 진짜. 이선영은 혀를 차며 비웃었다. 그러게 처음부터 너무 교양 있는 척, 점잖은 척 하더라. 알고 보니 우리를 속이려고 일부러 그렇게 행동한 거였네. 박상민도 한숨을 쉬며 팔짱을 꼈다. 요양보호사님, 이게 정말 아니라면 해명해 보세요. 혜원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억울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다. 만약 이 상황에서 강하게 반발하거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그들은 더욱 그녀를 의심할 것이다. 그녀가 평범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챌 가능성이 높아졌다. 내가 여기서 너무 똑똑하게 굴면 이들은 더 의심하겠지. 그래서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이선영은 더욱 화를 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혜원은 그저 조용히 시선을 내리깔았다. 뭔가 들킬까봐 그러는 거죠. 박상민도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솔직히 우리도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교양이 있을 리가 없다고. 그러게 보통 요양보호사는 이렇게 똑똑하지 않거든. 결국 신분을 감추고 있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네. 박정수의 분노. 그때였다. 닥쳐라. 거실에 울려 퍼지는 노인의 거친 목소리. 박정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혜원의 옆으로 다가섰다. 너희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그의 눈빛은 노기로 가득 차 있었다. 지금 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고 있는 거냐? 이선영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조용히 해. 박정수는 노인의 위험을 한껏 드러내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너희들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데 난 다 보고 있었어. 그는 혜원을 한 번 쳐다보더니 다시 가족들을 향해 말했다. 혜원이 내 옆에서 어떻게 나를 돌봐줬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했는지 너희들이 알기나 해. 하지만 아버님, 돈이 사라졌어요. 집에 있던 사람 중에 혜원 씨가 가장 의심스럽잖아요. 이선영이 항변했다. 그러나 박정수는 단호했다. 이 집에서 사라진 돈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서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을 함부로 모욕하는 건 부끄러운 짓이다. 그는 곧장 소파로 돌아와 앉으며 지팡이를 탁탁 두드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주마. 그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이 사람, 나한테 단 한 번도 돈을 요구한 적이 없어. 오히려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면서도 절대 과하게 나서는 법이 없었지.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처음부터 이 사람을 의심했어. 왜? 이유는 하나야. 그냥 평범한 요양보호사 같지 않아서. 박상민과 이선영은 말이 없었다. 그게 너희가 정말 잘못한 점이다. 진짜 범인은?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가사도우미가 들어왔다. 어머, 여기 있었네요. 사모님, 어제 주방 정리하면서 서랍에서 돈이 나와서 식탁 서랍으로 옮겨놨는데 잊어버리신 거 아니에요. 이선영과 박상민의 얼굴이 굳었다. 이선영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천천히 식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사라졌던 100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박정수는 천천히 혜원을 바라보았다. 봤지? 이게 너희 수준이야. 이선영과 박상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의 신분을 들키지 않고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이들은 나를 끝까지 의심할 것이다. 혜원은 더욱 신중해지기로 다짐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박정수는 이제 그녀를 완전히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박정수의 손녀 박지윤, 올해 24세, 의대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부모님의 기대 속에서 의사라는 길을 정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면서 진짜 의사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날이 많아졌다.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진 후 가끔 집에 들러 그의 상태를 살펴보곤 했지만 솔직히 요양보호사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족들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 집 요양보호사 좀 이상해. 보통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똑똑할 리가 없어. 말투도 너무 고급스럽고 교양도 남다르고 뭔가 수상해. 처음에는 그냥 넘겼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진실이 드러났다. 운명의 대화. 그날 지우는 학교에서 친한 선배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아, 나 진짜 이번 주 실습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어디서 했는데? 병원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님들한테 실습 받았는데. 근데 혹시 정혜원 교수님 아냐? 박지윤이 마시던 커피를 멈칫하며 내려놓았다. 정혜원 교수님? 예전에 우리 학교에서도 강의하셨잖아.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한국 가정의학 분야에서 존경받는 분 중 한 명이었다더라. 박지윤은 순간 당황했다. 정혜원, 요양보호사님의 이름도 정혜원인데. 선배는 말을 이어갔다. 근데 교수님이 갑자기 은퇴하고 행방이 묘연하다고 하더라. 완전 깔끔하게 사라졌대. SNS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박지윤의 머릿속에서 가족들의 말이 떠올랐다. 보통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똑똑할 리가 없어. 말투도 너무 고급스럽고 기본적인 교양 수준이 남다른데. 그리고 그녀가 보았던 혜원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다른 요양보호사들과 달랐다. 지적이고 품이 있었고 침착했다. 건강 상태를 살피는 눈빛도 날카로웠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했다. 지효는 숨을 삼켰다. 설마 우리 집 요양보호사가 은퇴한 의사였다고? 진실을 마주하다. 그날 저녁 지효는 집으로 향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혜원이 조용히 박정수의 옆에서 담요를 덮어주고 있었다. 이제까지 그녀를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지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조용히 혜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같은 느낌이 아니라 교수님 같은 느낌이잖아.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요양보호사님, 혜원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보았다. 네, 지윤 씨. 지윤은 한순간 망설였지만 곧바로 본론을 꺼냈다. 혹시 정혜원 교수님이세요? 혜원의 손길이 멈췄다.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듯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학교에서 들었어요. 정혜원 교수님, 가정의학과에서 아주 유명하셨다고. 박지윤은 혜원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나 혜원은 아무렇지 않은 듯 조용히 웃었다. 그런 분이 계셨나 보네요. 그럼 이름이 같다는 건 우연인가요? 혜원은 한순간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지윤은 숨을 죽였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진실을 밝힐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길 것인가. 혜원은 천천히 박지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윤 씨는 요양보호사가 될 생각이 있나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왜 요양보호사가 의사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윤은 입을 다물었다. 혜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묘한 압력이 있었다.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든 진심으로 돌보고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그녀는 잠시 지윤의 시선을 피하며 덧붙였다. 그러니 굳이 제 과거를 알고 싶어 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윤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싶어 했다.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의사였던 사람이 요양보호사가 되었을까? 왜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 지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커다란 궁금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할머니, 당신은 대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지윤은 결심했다. 그녀의 과거를 직접 파헤치기로. 박지윤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요양보호사 정혜원이 단순한 돌봄 노동자가 아니라 한때 의료계에서 존경받던 가정의학과 교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였다. 부모님이 이 사실을 믿어줄까? 가족들은 혜원을 계속 의심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님, 박상민과 이선영은 그녀가 수상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보통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똑똑할 리가 없어. 말투도 너무 고급스럽고 기본적인 교양 수준이 남다른데 뭔가 신분을 감추고 있는 게 분명해. 그들이 그렇게 의심하면서도 정작 진실이 이토록 놀라운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지윤은 고민 끝에 부모님과 직접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진실을 말하다. 그날 저녁 지윤은 가족들이 거실에 모인 타이밍을 노렸다. 엄마, 저 할 말 있어요. 박상민이 신문을 넘기던 손을 멈췄고 이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뭔데? 지윤은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우리 집 요양보호사님 정혜원 선생님, 사실은 그냥 요양보호사가 아니에요. 이선영이 눈살을 찌푸렸다. 또 그 얘기야. 내가 갑자기 왜 그러는데? 지윤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학교에서 들었어요. 정혜원 교수님, 예전에 유명한 가정의학과 교수셨대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박상민이 눈을 깜빡이며 되물었다.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가정의학 하면 손꼽히던 분이래요. 그런데 몇 년 전 갑자기 은퇴하고 그 후로 행방이 묘연했대요. 이선영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말도 안 돼. 그런 사람이 왜 요양보호사를 하겠어. 그러니까 나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계속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거 다 설명되지 않아요? 지윤은 손가락을 꼽으며 말했다. 말투, 교양 수준, 건강에 대한 깊은 이해, 이상할 정도로 정확한 진단, 그리고 신분을 감추려는 태도. 박상민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왜 그렇게 단정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런 훌륭한 의사가 왜 요양보호사를 하냐고. 이선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의사가 갑자기 요양보호사로 일할 이유가 없잖아. 의사가 요양보호사랑 비교도 안 되게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러니까 나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건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확인된 진실. 몇 주 후 박상민은 결국 직접 병원에 연락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그러나 확인 요청을 받은 가정의학과 교수들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정혜원 교수님이요? 네, 물론 알죠. 한국 가정의학계의 선구자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보호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박상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선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지훈 말이 맞았어. 뭐가? 박상민은 천천히 말했다. 혜원 씨 아니, 정혜원 교수님. 예전에 정말 유명한 가정의학과 교수셨대. 이선영이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럴 리가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서. 박상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집 요양보호사가 사실은 그 분야에서 존경받던 의사였어. 경악 후에 거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이선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우리가 그동안 혜원 씨한테 했던 말들은? 보통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똑똑할 리가 없어. 어쩐지 뭔가 숨기고 있더라니. 역시 돈이 필요했던 거 아냐? 이제 보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일부러 점잖은 척한 거였네. 그동안 그를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가. 이선영은 얼굴이 화끈거렸다. 우리가 그분한테 너무 심한 말 많이 했어. 박상민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의사라는 사실을 감추려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요양보호사로 살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뜻을 존중하기는커녕 그녀를 멸시하고 의심했다. 박상민은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사과해야겠지. 이선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녀가 우리를 용서해 줄까? 그들 앞에는 사죄해야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상민과 이선영은 집허실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며칠 전 그들은 병원을 통해 정혜원의 정체를 확인했다. 그녀는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가정의학계에서 존경받던 교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의사였다. 그들은 아직도 그 사실을 믿기 힘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박상민은 손을 모아 깍지 낀 채 생각에 잠겼다. 그는 요양보호사를 단순한 돌봄 노동자라고만 생각해왔다. 그런데 한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교육했던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신분을 숨겼을까?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과거를 되돌아보다 그들은 혜원에게 많은 잘못을 했다. 어쩐지 뭔가 숨기고 있더라니. 역시 돈이 필요했던 거 아냐? 이제 보니까 우리를 속이려고 일부러 점잖은 척한 거였네.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똑똑할 리가 없어. 그녀는 단 한 번도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그녀가 너무 점잖고 너무 똑똑해서 의심했고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경계했다. 그녀가 침묵한 이유를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요양보호사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박정수의 조언. 그때 박정수가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왔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 이제야 깨달았냐? 박상민과 이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정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혜원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유가 뭔 줄 아냐? 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했기 때문이지. 그는 지팡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너희들한테 요양보호사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겠지. 의사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지만 요양보호사는 그냥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박상민은 움찔했다. 아버지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그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를 단순한 노동자로만 바라봤다. 그들의 헌신과 노력에 대해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박정수는 천천히 이어 말했다.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혜원은 단 한 번도 자기 신분을 내세운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자기가 의사였다고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들이 의심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어도 끝까지 조용히 참고 묵묵히 나를 돌봤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게 바로 그녀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증명하는 거다. 박상민과 이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깨달았다. 혜원은 그들을 시험하거나 감추려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너무 늦게 깨달았을 뿐이다. 사죄의 결심.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이선영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너무 무례했어요. 박상민도 고개를 숙였다. 우리가 혜원 선생님께 너무 심한 말을 했어. 그는 손을 꽉 쥐었다. 사과해야겠어. 이선영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걱정이 앞섰다. 우리의 사과를 받아줄까? 그동안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을 생각하면 쉽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은 건 아닐까? 그들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사죄를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할 존재였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 오랜 시간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야 겨우 첫걸음을 내디디려 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박상민과 이선영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쉽게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판단했는지. 하지만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들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혜원을 의심하고 깔보고 무시해왔다. 이제 와서 사과한다고 해서 그녀가 받아줄까? 그녀가 그들을 용서해줄까? 그러나 사과해야 했다. 비록 늦었더라도. 사죄의 순간, 그날 저녁 가족들은 정혜원이 머물고 있는 방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박상민이 손을 조용히 모으며 말했다. 들어가자. 이선영과 박지윤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렸다. 요양보호사님, 아니 정혜원 선생님.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혜원은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그들은 한순간 망설였지만 박상민이 먼저 입을 열었다. 선생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이선영도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우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혜원은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동안 선생님을 의심했고 함부로 대했고 심지어 도둑으로 몰기까지 했습니다. 박상민이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선생님의 정체를 알고 나서야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선영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혜원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교수였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과하는 건가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박상민과 이선영은 말문이 막혔다. 혜원은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제가 평범한 요양보호사였어도 똑같이 사과할 수 있을까요? 가족들의 침묵. 그녀의 질문은 너무도 날카로웠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의사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면, 그녀가 단순한 요양보호사였다면, 그들은 과연 지금처럼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었을까? 아니, 아예 사과를 했을까? 그동안 그들은 그녀를 깔봤다. 요양보호사라는 이유로 무시했다. 그들은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혜원의 가르침. 혜원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제가 여기서 일하기로 결정했을 때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신분을 숨긴 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러나 여러분은 제 태도와 말투만 보고 이 사람은 평범한 요양보호사가 아닐 거야 라고 의심했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왜 요양보호사는 교양이 없을 거라고 단정 지었을까요? 박상민과 이선영은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왜 요양보호사는 기본적인 의학 지식조차 가질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녀는 조용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왜 요양보호사는 존경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박지훈이 손을 꼭 쥐었다. 박상민과 이선영도 숨을 삼켰다. 그녀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노동자였고 가족들이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혜원은 그 모든 편견을 깨뜨렸다. 그녀는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었다. 의사였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들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진정한 사과. 박상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이선영도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우리는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상민은 손을 꼭 쥐었다. 선생님이 의사라서 사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사람을 대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희가 늦게 깨달은 점 정말 죄송합니다. 이선영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혜원은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잠시 동안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박상민과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했다. 하지만 그들은 평생 이 순간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날 이후 그들의 시선은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을 보는 시선이, 직업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고 삶을 대하는 방식이 그들에게는 이제 진정한 가르침이 남겨졌다. 박정수의 가족들에게 이번 사건은 단순한 깨달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을 가볍게 여겼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의사나 간호사지, 요양보호사는 그냥 보조하는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혜원이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혜원은 말했다. 사람을 직업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편견으로 바라봤을까? 단순히 직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단순히 사회적 지위가 낮아 보인다는 이유로 무시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을까? 그들은 이제부터라도 달라져야 한다고 결심했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변화. 이선영은 가장 먼저 자신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 그녀는 요양보호사를 단순한 가정부처럼 여겼다. 음식을 차리고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 그 정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혜원의 존재가 그녀의 생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보는 직업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노인들의 마지막 삶을 함께하는 동반자였다. 이선영은 문득 자신이 혜원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다. 어쩐지 뭔가 숨기고 있더라니. 역시 돈이 필요했던 거 아냐? 그녀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내가 그분께 얼마나 무례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녀는 그날부터 요양보호사들에게 존중을 표하기로 했다. 그녀는 박정수를 돌보는 다른 요양보호사들에게도 항상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전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수고 많으세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그녀의 인식이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다. 박상민의 변화, 의료 봉사에 대한 관심. 박상민도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바쁜 사람이었다. 기업의 중역으로 일하면서 늘 바쁘게 살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여유조차 없었다. 그는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겪으며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는 의사도 아니고 요양보호사도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돕는 삶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의료 봉사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그러나 조사하면 할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었다. 세상에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는 의사도 아니고 직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가진 자원과 영향력을 활용해 의료 봉사를 지원할 수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의료 봉사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기 시작했다. 돈을 기부하는 것만이 봉사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는 이제껏 사회적 지위나 직업으로 사람을 평가했다. 그러나 이제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박지윤의 변화, 환자를 대하는 태도. 박지윤 역시 변화하고 있었다. 그녀는 의대생이었다. 앞으로 의사가 될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의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의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다. 혜원이 보여준 태도는 단순한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치료자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환자를 단순한 진료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의 감정과 삶까지도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의사라는 직업도 결국 사람을 돌보는 일이다. 그녀는 혜원에게 배운 것이 많았다. 환자와 함께하는 태도, 조용히 곁을 지키는 법, 그리고 진정한 돌봄이 무엇인지. 혜원의 미소. 혜원은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문득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필요한 곳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이 가족을 바꿔놓았다. 편견으로 가득 차 있던 가족들은 이제는 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사람을 직업으로 평가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을 배웠다. 혜원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야 내 역할이 끝난 것 같네. 그녀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걱정이 없었다. 이 가족이 그녀가 남긴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시작. 혜원의 영향을 받은 가족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이선영은 요양보호사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고, 박상민은 의료 봉사 활동을 시작했으며, 박지윤은 진정한 의사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정수는 조용히 말했다. 진정한 가치는 직업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야. 그 말이 이제는 가족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변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박정수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거실을 거닐지 못했다. 말수가 줄었고 식사량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그를 오랫동안 지켜봐 온 혜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켰다.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다. 그냥 조용히 그의 손을 잡고 그가 원할 때만 가볍게 대화를 나눴다. 가족들도 이제야 그와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었다. 박상민과 이선영은 더 이상 바쁘다는 핑계로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박지윤도 공부로 바쁘다며 미루지 않고 시간을 내어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그들은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조용한 대화. 어느 날 오후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어왔다.
박정수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원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어르신, 바람이 차가운데 괜찮으세요? 박정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바람 냄새가 좋아. 그의 목소리는 많이 약해져 있었다. 어떤 냄새인데요? 혜원이 조용히 물었다. 박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젊을 때 가을이면 늘 친구들이랑 산에 올라갔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바람이 이런 냄새였어.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때는 몰랐어. 그 순간들이 그렇게 소중한 거라는 걸. 혜원은 조용히 그의 손을 감싸 쥐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늦지 않았지. 그의 손에는 힘이 많이 빠져 있었다. 그러나 혜원은 그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가족들의 변화. 가족들은 이제야 할아버지에게 진심을 전하기 시작했다. 박상민은 매일 시간을 내어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어릴 때 손잡고 야구장 갔던 거. 박정수는 흐릿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홈런볼 사달라고 졸랐었지. 박상민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때처럼 저도 아버지한테 좋은 추억이 되고 싶어요. 이선영도 예전과 달리 따뜻하게 박정수를 챙겼다. 그가 좋아하던 차를 정성껏 끓였고 말없이 그의 옆에 앉아 시간을 보냈다. 박지우는 할아버지의 곁에서 책을 읽어주었다. 할아버지, 이거 아세요?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노화와 기억의 관계에 대한 연구예요. 박정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그런 걸 연구하는구나. 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환자를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의 눈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잘했구나. 박지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가족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그가 곁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혜원의 마지막 돌봄. 박정수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면서 혜원의 돌봄도 더욱 세심해졌다. 그는 더 이상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혜원은 여전히 그의 기호를 배려했다. 어르신, 오늘은 따뜻한 미음 준비해 드릴게요. 박정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언제나. 그는 더 이상 길게 말할 힘이 없었다. 그러나 혜원은 그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가 얼마나 감사해하는지, 그가 얼마나 편안해하는지. 그녀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도 새벽이 찾아와도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따뜻한 손길로 그를 감싸주었다. 마지막 순간, 어느 날 밤 박정수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밖에는 부드러운 가을바람이 불었다. 가족들이 모두 그의 곁에 모여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힘겹게 눈을 떴다.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박상민, 이선영, 박지윤 그리고 혜원. 그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작게 속삭였다. 고맙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그렇게 그는 평온하게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후회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다. 그는 외롭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야 진심으로 그를 이해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다. 혜원의 마지막 인사.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난 뒤 혜원은 조용히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박상민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혜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또 다른 어르신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겠죠. 박지윤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혜원은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아요.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면 세상도 변할 거예요. 그녀는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의 마음은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직업이 아닌 사람을 바라볼 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혜원은 조용히 떠났다. 그녀는 어디선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묵묵히 그들의 곁을 지킬 것이었다. 가족들은 창가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에게 조용히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박정수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빈자리는 컸다. 거실에는 더 이상 그의 조용한 기침 소리도 신문을 넘기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바람을 맞으며 옛 이야기를 하던 모습도 이제는 추억이 되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단순히 그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그가 남긴 가르침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자신이 떠난 뒤에도 그들이 더욱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다. 그의 바람대로 가족들은 이제 변하기 시작했다.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캠페인. 박상민과 이선영은 이번 일을 계기로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예전에는 요양보호사를 단순한 돌봄 노동자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혜원을 통해 깨달았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다. 그들은 환자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동반자이며 가족보다 더 가까이에서 정성을 다하는 존재이다. 박상민은 기업의 영향력을 활용해 요양보호사 인식 개선 캠페인을 기획했다. 그는 여러 복지 단체와 협력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이 직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영상을 제작하며 사회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썼다. 이선영 역시 이제는 요양보호사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녀는 여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분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사랑과 정성으로 환자를 돌보는 분들이에요. 그녀는 요양보호사들을 무시하던 과거의 자신을 반성하며 앞으로는 그들을 존중하며 대하기로 다짐했다. 박지윤도 의대를 다니면서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돌보는 것이 진정한 치료임을 배웠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큼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해. 그녀는 환자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단순히 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 돌보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 모든 변화는 박정수가 남긴 가치 덕분이었다. 혜원의 마지막 여정. 한편 혜원은 가족들과의 인연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담담했다. 그녀의 역할은 끝났고 이제 또 다른 곳에서 그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조용히 짐을 정리한 후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다. 박상민이 다가와 말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선영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동안 저희가 잘못했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지우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중에 제가 의사가 되면 선생님처럼 환자를 돌보고 싶어요. 혜원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다. 좋은 의사가 될 거예요, 지윤 씨. 그녀는 가족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변했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혜원은 조용히 짐을 들고 문을 나섰다.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던 박지훈이 작게 속삭였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녀는 떠났다. 그러나 그녀의 가르침은 남았다. 그녀는 또 다른 노인을 돌보기 위해, 또 다른 삶을 따뜻하게 지켜주기 위해 묵묵히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드라마는 끝이 났다. 그러나 그녀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녀가 남긴 가치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다. 진정한 돌봄이란 사랑과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박정수의 마지막 여정, 그리고 혜원의 따뜻한 돌봄, 가족들의 성장과 변화, 그리고 남겨진 가치들까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직업이 아니라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편견과 오해로 가득했던 가족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변화했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며
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개원의 묵묵한 헌신과 그녀가 남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